네, 안녕하십니까.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2005학년도 9월 너무 예전인가? 20년 전인데 20년 전 문제인데 2005학년도 9월 미적분 29번에 물 빠지는 문제라고 이렇게 원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이렇게 빠지는 뭐 무슨 그 빈칸 넣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것에 준하는 또는 아무래도 그것의 모티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의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문제가 출제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확인해보고 알 수 있으면 달아두겠습니다. 어쨌든 홋카이도 대학 문제고요. 물리 문제라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물리에서는 이제 미적분에 관련해서 그런 연산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테크닉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y는 x제곱을 y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하여서 만든 물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y는 x제곱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회전하여서 만든 물그릇이 있대요. 요즘에 이제 한국 교육 과정에서 회전체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는 않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물그릇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배수구를 t는 0일 때부터 여는데 일단 그 물그릇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제 배수구 t는 0부터 배수구를 열어가지고 시간 t에 남아있는 물의 높이를 h, 남아있는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를 h, 그리고 이 물의 부피를 v, h는 뭐 하이트죠. v는 볼륨이고. 물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그 이제 t에 대한 함수로서 남아있는 높이를 h, 남아있는 부피를 v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의 부피를요. 근데 이제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루트 h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수심 h의 변화율 dh dt를 h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해보시죠. 그럼 이제 이 부피랑 높이에 대해서 좀 관계를 얻어보면 지금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1회전하여서 얻은 그릇에 물을 담아둔 것이니까요. 지금 이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0에서 h까지 지금 이 x제곱, 이 단면은 모두 원일 테니까 회전체는 이제 잘라봤을 때 모든 단면이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의 반지름은 이 x 값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피는 0에서 h까지 파이 x 제곱을 y에 대해서 정적분한 결과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h에 대한 함수로도 v를 연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x제곱은 y니까요. 친구는 0에서 h까지 파이 y dy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dv dh는 파이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h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요. dh dt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v dt와 지금 이 친구의 역수인 dv dh의 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체인룰. 어쨌든 dv dt는 마이너스 루트 h고요. dh dv는 이 친구의 역수 파이 h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제 dh dt는 마이너스 파이 루트 h 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를 이용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이라고 하죠. 라이프니츠식 표기를 따르면 이런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 위험인지 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표기가 그런 것을 다루기에 적절한 표기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2번 물이 완전히 빠지는 시각을 구하면 될 텐데요. 네, 우리는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율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가득 차 있을 때 높이가 1이죠. 그리고 왜냐면 지금 y는 x제곱 1,1을 지나니까.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높이가 0일 텐데 지금 높이의 관점에서 높이가 1에서 0이 되는 시간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높이에 따른 시간의 변화율을 높이에 대해서 높이가 지금
1에서 0이 될 때까지에 대한 변화율을 높이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물이 완전히 빠지는 시각 t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라지 t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직관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다루기에는 많이 생소했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보면 1에서 0까지 dt, dh는 이 친구의 역수니까요. 마이너스 파이 루트 h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다시 0에서 1까지 파이 루트 h가 될 테니까 루트 h는 h의 2분의 1승이니까요. 그것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이 물의 높이가 1에서 0까지 되는 시간의 변화량, 즉 물이 완전히 빠지는 시각이 될 것입니다. 시각 t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3분의 2파이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물이 완전히 빠진다. 이런 식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생소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식의 말하자면 합성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또는 뭐 매개변수 미분, 음함수 미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국교육과정에서는 실예를 통해서 물리학과 연관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리2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면. 심지어 물리2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적분과 연관하는 경우는 없고요. 교육과정 외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사실은 미적분에 대한 이제 표기 방법이 이런 실생활에 관련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이점을 준다. 그래서 2005학년도 9월 미적분 29번에 이제 물 빠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잘 풀지 못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어떤 모 교수님께서 이제 유명한 모 교수님께서 낸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할게요.